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는 제로투투 팀이고, 저희가 이번 2주차 때 구현한 서비스는 프레젠테이션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는 LLM과 레그를 활용한 AI 부동산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물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피터팬 이런 다양한 그 부동산 매물 정보 사이트를 조회하곤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 다를 것이고, 2차인 입장에서 어떤 매물을 원하는가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를 것이고, 그 조건들만 입력했을 때 일일이 이제 지도를 탐색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도 워낙 아무리 필터링을 하여도 이제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잘 맞는 최적의 매물이 무엇인가, 이거를 효과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 구성 소개드리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말씀드린 다음에 사용한 기술 스펙, 사용자 시나리오, 이슈 사항 대처, 프로젝트 코드, 개인별로 어떤 작업들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고, 시연을 해드린 다음에 소감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님인 이다영님, 이승현님, 저, 최재현님, 이효진님 이렇게 5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매물 의뢰서,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나는 이런 매물을 찾고 있어 라는 시나리오를 입력해 넣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적합한 매물을 찾아주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지금 ERD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임차인 계정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매물 의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한 유저가 여러 개의 요청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대4로 매칭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의뢰서마다 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요청들을, 추천 요청을 날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의뢰서를 이제 여러 번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또 새로운 의뢰서를 생성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1대4로 매칭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마다 담당한 역할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지현님은 프론트엔드 총괄로서 기본적인 UI UX를 전체 다 구현을 하시고, 이제 각각의 엔드 포인트별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소스 코드 통합의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이버 부동산을 원래 크롤링 하려고 하였는데, 네이버 부동산 크롤링 이슈가 발생하여서 이제 직방에 있는 API를 기반으로 크롤링하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그에 따라서 그 스케줄러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데이터 정보 RDB 테이블 스키마 관리, 그리고 임차인의 요청 정보를 인베딩하고 벡터 변환해가지고 벡터 DB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검색해서 유선도 측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였습니다. 이효진님께서는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을 담당하셔가지고 이제 대화형 챗봇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구조화하고 적합한 매물을 사전에 인베딩 되어 있던 그 벡터 DB에서 조회해오는 기능들을 연결을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LLM 프롬프트를 설계하셨습니다. 이다영님께서는 프로젝트 이제 약간 백엔드 리드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프로젝트 로그인, 인증, 그리고 임대인과 관련된 백엔드를 설계를 하셨고, 임차인이 이제 서버로 전송하는 그 요청들에 대한 매물 정보 CRUD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승현님께서는 이제 메시지 큐 기반 비동기 처리 아키텍처를
아키텍처를 설계하시고 그 RabbitMQ라는 기술 스택을 사용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걸 서버를 띄워서 동작하도록 만드셨고, 그 다음에 AWS RDS 연동, 그리고 저 앞서 보여드렸던 ERD 설계를 갖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향 영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용자 시나리오는 총 5가지 굵직한 그 항목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 서비스를 접속을 하면 구글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이 정보를 먼저 확인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물 의뢰서, 임차인을 먼저 기준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물 의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생성, 저장, 수정, 삭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봇을 통한 질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현된 UI를 통해서 조건 필터링 방식으로 검색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줄글로 쭉 풀어가지고 나는 산책하는 걸 즐기고 여기 가까웠으면 좋겠고 차가 있고 가족 관계가 뭐 4명 4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풀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그런 걸 선호하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챗봇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저희 벡터DB에서 저장되어 있던 사전에 크롤링되었던 매물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한 매물들까지 아울러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의사도가 가장 높은 매물들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매물 정보 분석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4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추천받은 매물 정보를 U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슈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주제가 원래 이런 부동산 매물 의뢰서를 기반으로 한 AI 추천이 아니었고 이제 구직자와 채용자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 중개 서비스, AI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사실 서비스가 거의 일주일 동안 그 기획을 하다가 엎어지고 다시 구조를 잡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됐는데, 해서 그걸 못하게 됐던 이유가 잡코리아 사람인의 API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다른 팀에서도 발표해 주셨었는데, 이런 API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쳐져 있거나 인증받은 도메인이 있거나 해야 되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주제 변경하고 시간 소요가 많았다는 점이 이슈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초기에 확보해야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실질적으로 크게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이기도 하고 데이터 워낙 많아서 거기서 받아올 수 있는 API나 아니면은 적어도 API가 없다면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자 하였는데, 네이버 부동산이 이제 그 F12만 켜도 바로 404 에러가 뜨는 거를 아마 다른 분들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롤링까지 불가능하다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제 직강이라는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통이랑 문서화에 대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각자 이제 바쁜 상황에서도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시험까지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어제까지도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진행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공유가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쓸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지 않았었나 하는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자 대부 브랜치에서 구현을 해놓고 이걸 메인으로 머지를 시키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간 작업 지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준비 기간 동안 이제 슬랙이나 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통을 하면서 다행히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 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 네. 제가 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세션 유지를 로그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을 어디에 무엇을 저장하느냐 기준으로 정리한 구조도입니다. 첫 번째로 롤 사용자 타입의 테넌트나 랜드로드는 로컬 스토어에 저장해서 새로 고침을 해도 남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재발급용 토큰은 HTTP 원리 쿠키를 이용해가지고 유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는 직접 읽지 않고 요청할 때 쿠키가 자동 전송되게끔 구현해놨습니다. 세 번째로 접근 토큰은 유저 스토어라는 웹 상태에만 주고 API로 출시해서 헤더로 페어러를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새로 고침 시에는 롤을 단서로 리프레시를 호출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받아 로그인 상태를 복원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 페이지는 실제 API 호출 세션을 유지하는 핵심 흐름을 동작 순서대로 정리한 화면입니다. 먼저 일반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401인 인증 실패가 아니면 그대로 성능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401이면 바로 실패로 끝내지 않고 리프레시 액세스 토큰을 호출해가지고 액세스 토큰 재발급을 시도합니다. 이때도 쿠키 기반이라서 쿠키에 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재발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원래 요청을 다시 한 번 더 재시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끊김없이 동작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반대로 리프레시가 실패하거나 재시도도 401이면 로그아웃을 호출해서 스토어 상태를 정리시키고 로컬 스토어라는 룰도 삭제, 쿠키 만료 처리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401 무한 반복을 막아놨습니다. 네. 다음 다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네. 저희 프로젝트의 로그인 인증 구현은 AWT와 레디스 기반 인증 구조로 구현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API 요청 시에 어서라이제이션을 더해 액세스 토큰을 포함하여 전송하고 테스트 API의 인증 미들웨어에서 해당 토큰의 서명과 만료 여부를 검증합니다. 검증이 실패하면 401 응답을 반환하고 만약에 성공한 경우에는 실제 비즈니스 응답이 실행됩니다. 넘겨주세요. 리프레시 토큰 관리에는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할 때마다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보안성 강화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로테이션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프레시 토큰이 한 번 탈취되면 무한 재사용이 가능해서 공격자가 지속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보안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로테이션 전략을 사용한다면 공격자가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를 1회 요청, 짧은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들리시죠? 저는 웨비링크 캡처링 구조를 가르는데요. 웨비링크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애플리케이션과 비동기 메시지 전달을 때 메시지 끌어주고 보통 이제 비동기 처리가 트래픽이 몰리거나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면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AI 부동산 추천, 매물 추천 같이 처리 비용이 높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큐 구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위해 정보와 첨부 질문이 이제 큐에 적재가 되고 이제 큐는 이제 하나씩 보내면서 LLM을 호출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제가 큐를 만들긴 했지만 이슈가 있어서 지금 서비스에 제대로 안 들어간 상태인데 원래는 이거를 붙이 공유를 하려고 지금 이시트에다가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편법 용이성을 위해서 RDS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고요. 맨 처음에 테스트 때문에 다 오픈해놨는데 저희 팀미팅을 제대로 가져가고 IP를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벡터DB가 뒤에서 필요해가지고 포스트그리 SQL을 사용해서 RDB와 벡터DB 둘 다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혜진님 발표해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챗봇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획 의도가 좀 달라져서 어제 급하게 LLM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챗봇형으로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의 자연어를 이제 메시지로 메시지를 입력하면 이제 내용을 바로 검색하지 않아도 간단하고 이해하고 쉽게 결과를 나오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메시지 입력하게 되면 요약하고 정교하고 이제 장호님이 만드신 인베딩에 대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잠깐 뭐가 보였다가 사라진 것 같은데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구현한 도메인의 제목이 리얼 에셋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데이터 전체를 다룬다고 이제 일단은 또 뭉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우선 그 리팩토링 필요하겠지만 우선 기능 구현을 위해서 그런 도메인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그거 안에서 일단 먼저 직방 크롤러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env에다가 그 매물의 직방에 보면 고유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아이디부터 어떤 아이디까지 배치 15개씩 지역은 어느 범위 내에서 이 크롤링을 실시한다라는 작업 규칙을 정의하였고 그래서 상세 조회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RDB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데이터랑 매핑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그 DB에다가 인서트 혹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예전에 네이버 리뷰 크롤러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그 리뷰 크롤링을 했을 때 이제 동작 방식이 사실은 그 스케줄러 기반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사용자 응답에 대한 응답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고 저희는 어쨌거나 서버 구동 초기에 그 인베딩이 다 끝나 있어야만 앞서 효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LM으로 정제된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올 때 이 인베딩 데이터를 그 유사도 검사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스케줄러 기반 동작 거기다가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중복 프롤링 방지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그 프롤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그 텍스트 3 스몰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키값을 받아와서 그 처리하도록 해놨고 인베딩 해서 벡터 DB에 저장하는 것까지 기능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4번 이제 추천 항목에 봐주시면은 임차인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이제 인베딩을 해서 기계역 즉 텍스트 인베딩 모델이 이거를 비교하기 쉽도록 변하는 과정이 있고, 사전에 크롤링해서 저장해뒀던 매물 데이터들을 전부 그 유사도 검색을 실시해가지고 쿼리 하나로 끝나는 작업인데, 그렇게 해서 이 매물 조회 결과 상위 뭐 10개 또는 설정값에 따라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와 스코어를 반환하도록 하는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앞서 LLM과 이어지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이 유사도 검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어제 팀원들과 논의하다 보니까 들어가지고, 이제 가령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UI에서 설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필터링해서 검색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쿼리문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한번 내렸다. 지금 서버나 UI 프론트는 전부 다 로컬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 아직 코 작업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첫 화면이고요. 여기서 임차인으로 시작할 것인지 임대인으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임차인으로 시작하기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앱 유저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가 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소셜 로그인들도 다 배너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 구글 로그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놨던 요 의뢰서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 화면이고요. 이 의뢰서를 일단 의뢰서에서 삭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놨던 거를 삭제를 해보고 다시 홈으로 들어와서 최초 생성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롤링 부동산 매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정해서 일단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을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로 지정을 해놓았고요. 한번 마포구로 해서 매물은 단독주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세, 사실 요즘 전세 보증금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8억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면적은 한 2인 가구로 생각하고 한 15평. 네, 지금 DB 데이터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방개수, 욕실 개수는 일단 1개 이상으로 다 걸어서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의뢰서 하나를 만들어 둔 상태고, 이 조건으로 추천 매물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저희 DB에 저장되어 있던 매물들에서 방금 이제 조건을 건 또 항목대로 필터링이 돼서 나오는 매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고, 이제 DB에 저장돼 있던 상세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 집에 대해서 AI가 생성한 집소개 문구도 넣으면 좋겠다 해서 배너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챗봇 기능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쪽에 보시면은 챗봇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단축 키가 있고,
찾고 계신 매물 조건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준비해놨던 멘트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 LLM을 거쳐가지고 LLM이 정제해서 그 데이터를 찾아오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예시 데이터들까지 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노출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제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서버 로그로 보여드리면은 일단 어쨌든 다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서 로그를 확인을 해서 이게 잘 되는가 돌아가는 걸 또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다 테스트 파일을 구동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에 대해서 직방 API에서 정기적으로 그 이제 지터 처리해서 이제 3에서 7초 랜덤 값을 걸어가지고 그 15개 배치씩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롤링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서버 구동 초기에 이런 크롤링 해온 데이터들을 벡터DB에 인베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원래 이제 RDB에 있던 데이터가 379개라고 뜨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벡터에서 인베딩해서 레그 작업을 더 수월한 레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베딩 작업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테스트가 변경이 됐나 보네요. 네, 이건 테스트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조금 전에 인베딩 해가지고 인베딩 된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해서 뭐 스코어까지 매기고 이런 기능까지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테스트 코드는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시연은 마치는 걸로 하고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팀원분들께서 정리해주신 프로젝트 소감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최지아님께서는 어제 밤까지도 정말 늦게까지 코드 통합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 정말 멋지게 다 해결을 해주셨고 또 다양한 이슈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원래도 있으셨지만 더 쉬운 시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도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갔던 크롤러를 이제 또 맡게 돼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완전 처음 해보는 그 레그 구조를 붙여서 이걸 검색해 인베딩하고 그 저장을 하고 다시 그걸 기반으로 유사도 검사를 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그런 고생을 했다라는 그 이슈 속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문서화 작업 그 다음에 스크럼 등의 형태로 긴밀한 소통이 좀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팀원분들께 많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효진님께서는 이제 기획 의도가 저희 달라져서 제로투조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조금 아쉽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고생 많으셨다고 하고 자연어만 잘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출력 형식 등의 설계가 필요했다. 그거에 따라서 올바른 추천 결과를
얻기까지 이런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다음에는 더 완벽한 마무리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다영 팀장님께서는 이제 로그 인증 백엔드는 처음 개발해 봤는데 오래 걸렸지만 많은 내용을 얻어가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씀 주시면서 이제 전날까지 불태워서 새벽까지 정말 어제 다 같이 최소 4시까지는 다 같이 있었고 그 뒤로 늦게 하신 분들은 6시, 8시 막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승현님께서는 기획이 제일 중요하고 기술은 부가적이다.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 문서와 네, 같이 공통적인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이 틀어지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게 맞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팀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고 협업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이제 개선을 할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잘 거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어쨌든 레벨을 해준 거니까 딱그 섹스 타겟을 생각하고 하면 레벨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비즈니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거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생각했을 때 전월세 집을 찾는 그 임차인들한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타겟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집을 찾을 때 보니까 전혀 이런 그 부동산을 찾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처음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경험도 들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더 편리하게 구현을 해놓으면 네이버 부동산 사실 쓰는 사람들은 잘 쓸 수도 있지만 안 써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지 막 지도 위에 엄청나게 많은 그 매물들이 뜨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막막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마치 간단한 UI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인 가구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괜찮고 1인 가구를 이제 여기저기 들어가면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연기게 되면 막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서비스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이버 그에서도 중증만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법 참석하거나 이제 정보 준비를 하는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시간을 그때와까지가 이런 장점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별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차별. 네, 이제 모여서 지방이나 비평이나 다 상상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직방이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서비스가 맨 처음에 가까운 게 오프라인에서만 부동산 매물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굳이 별품 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저희는 이제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매물 자체를 만약에 크롤링을 하든 API를 쓸 수 있었다면 좀 더 데이터가 많았다면 이런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AI한테 자연어로나 이런 거 찾아줘 이렇게 뭔가 조건을 걸지 않아도 좀 통합적으로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그나 패턴을 활용해서 대화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B2C 관점에서 나쁘지 않지 않고 디그는 정도 확산을 하는 나쁘지는 않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 또 성장을 하면 현재에서 어떤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임차인 쪽만 구현이 됐는데 원래 걔는 임대인 쪽도 이제 같이 들어와야 했어요. 원래 걔 임차인이 내 집을 찾는 것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었지만 임대인도 내 집을 좀 편하게 팔고 내 집을 찾는 사람들을 아예 매칭을 추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페어로 확장이 되는 걸로 좀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인증할 때그 약관 처리하는 분이 아니고 데이터가 너무 아시는 대표령이 아니니까 사용자 정보를 어디까지 지금 지원을 받아가고 있나요? 지금은 구글 로그인으로 사용자 정보는 이름이랑 이메일 정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실제로 이제 MSP 서버에서 AWS가 배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양반에다가 이제 수집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표기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래 들어간 서비스가 있었는데 근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서로 연락할 수단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매칭했을 때 그 사람 연락하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던가 그리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제 보통 임차인이 집을 구하는 거는 밖에 뭐 매물이나 컨택 나와 있듯이 그런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인데 반대로 임대인이 내 집을 찾는 임차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는 그게 좀 더 개인정보 노출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천받은 사람에게 컨택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임차인이 글을 보고 이 집 괜찮네라고 수락을 하면은 서로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게 서로 뭔가 동의가 있어야지 전화번호를 볼 수 있는 개인정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장이 됐어야 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반에는 사실 이제 나중에 할 때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그 전화번호 같은 것도 이제 수집을 하셔야겠네요. 네, 전화번호 수집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당근처럼 아예 앱 내에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확장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당근도 그렇지만 뭐 계좌번호 이런 거 좀 보내면 썰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튼 전화번호 이렇게 서로 확인하에 교환할 수 있는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좋네요.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보니까 그 챗봇 쪽에 이게 챗봇이 제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굳이 보셨나요 혹시? 네, 이거 그 답변이 나오는 거 되게 길게 나오는데 일단 그 카테고리 이렇게 약간 표로 딱 나와야 되는데 GPT에 저희가 채팅 쳤을 때 나오는 그 표를 단순히 그 마크다운 형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거다 보니까 세팅이 되게 좀 난잡하게 나오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런 좀 수정이 다음에 더 디벨롭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기능이 10시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프로토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쨌든 이제 검색이라든지 추천한 정보를 공적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 그걸 이제 승현님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장할 수 있도록 세팅은 다 되어 있고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걸 이제 페이로드 형태로 거기를 받아가지고 일단 텍스트를 또 받아서 그걸 인베딩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 GPT에도 다 그런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로그들이 다 남듯이 내가 이런 매물들을 찾아봤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대화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걸 소수자가 쳤을 때 그냥 이제 LLM이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려고 한다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거를 실시할 수 있는 네. 어떤 거 같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 그러니까 도메인 내에서 이제 배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현한 사이트를 리디렉션 해가지고 보여주도록 말씀이실까요? 일단 챗봇에서 이제 그 링크 줘가지고 그걸 누르면은 그 해당하는 정보 있잖아요. 매물 정보를 알려주기. 그렇죠. 네. 그 매물 정보라는 게 외부에 있는 매물 정보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매물 정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게 차원에서 좀 더 깔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만약 한다고 하면은 구성을 어떻게 볼 거예요? 수익력요? 수익화 전략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뭐 임대인 선택이 되면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선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채팅이나 뭐 챗봇을 사용할 때에 대한 뭐 사용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늘 뭐 그 정도나 아니면 정도 정도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기로 이제 포스트를 쓰시거든요. 포스트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LLM에서 레그를 하기 위해서 벡터DB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별도 파이콘이나 그거 쓰지 않고 포스트그레스에서 바로 PG벡터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에비덴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에비덴큐 말고 넥스로 사용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셀러리 워커 뭐 이런 작업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에비덴큐 엑스는 메모리 기반이고 네. 메시지 유실 이런 것 때문에 고려를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세션이나 뭐라고 해야지 키 세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정말 단순히 퓨처링만 필요해서 이번엔 에비덴큐를 도입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이 하나 왔는데 일정 수수료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본업 관련이긴 한데 부동산 관련해서 회사에서 시스템 만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금융준비사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좀 담합이 심해가지고 거부감이 아예 좀 있어서 엎어지는 적이 있거든요. 그 방향이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들어오는 걸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런 매물 정보가 서로 등록되고 어떤 성향을 가진 유저가 어떤 집을 찾고 어떤 이제 임대인이 어떤 매물 등록하고 그런 정보가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 정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 자체를 이제 정보 자체를 판매한다. 그건 관점일까요? 네, 그런 정보 매칭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조금 더 AI와 함께 의사결정 그런 걸 더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가 어떤 걸 더 선호하는 게
이제 나이 정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나중에 뭐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이 등록했을 때 추천 메뉴를 먼저 메인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키고 재밌네요. 슈퍼베이스는 처음에 고려를 해봤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실까요? 재현님께서 제안 네. 어떤 점 슈퍼베이스의 어떤 점 때문에 그 질문 과정이 다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LDS가 비싸서 그렇죠. 슈퍼베이스 자체가 프리티어 같은 것도 있고 아마 근데 슈퍼베이스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사용량이 이상 넘어가면 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RDS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많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슈퍼베이스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AWS의 RDS 서비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 플랫폼 서비스에는 슈퍼베이스를 사용하면 좋은 게 슈퍼베이스가 그 저희 뭐 CLI나 뭐 그런 거에 대한 MCP들이 되게 많이 구현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MCP들 같은 것들 붙여가지고 그냥 프롬프팅으로 그 슈퍼베이스에 있는 뭐 쿼리 문 같은 거나 뭐 셀렉트 문 하는 거를 그냥 자연어 처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슈퍼베이스는 간단한 크지 않은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되게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AI에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슈퍼베이스도 좋겠네요.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뭐 슈퍼베이스 자체가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 방향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